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서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방 사는 30대 중반이고요. 현재는 자가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CNC 가공일을 했었는데 척추염이라고 병이 심해지고 다리를 저리게 돼서 그만두고 지금의 가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계 일을 하고 싶어서 설계직이라도 가보려고 사이버 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위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CNC 일은 처음에 아무런 지식 없이 했었고 기능사 하나하나 따면서 일했었고 산업기사까지는 취득했습니다. 실력은 지방이라 식견이 짧지만 오축 형상 가공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 장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맨날 돈만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보니까 제가 일할 때보다 임금이 많이 좋아진 걸 보니 다시 현장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현장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끝내고 설계지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다리는 가끔 통증 오는 거 빼고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일해봐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몸 괜찮아요? 척추염이 어떤 거지? 척추에 영점이 생기는 건가?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움직이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튼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 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그 전에 좀 일을 힘들게 했어요? 그 전에 CNC 일을 좀 힘들게 일했습니까? 일하다가 저 발병이 됐어요? 가공인을 하다가? 아, 큰 거 많이 깎았어요. 범용 선반 아니에요? 범용 선반?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둔 거죠, 그러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몸에 병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만둔 거죠. 사실 저는 이 척추염을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병일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희귀병 같기도 하고요. 그만두고 지금의 가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어떤 가게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가게 일을 하시는지? 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요. 혹시 운동을 안 생기는 건가? 운동 같은 거 안 해가지고. 소매점요. 원래부터 좀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좀 잘 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좀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 집에서 가게를 차렸다는 얘기네요. 자기 집안 자기 건물인가? 건물. 그러니까 집이 건물로 된 데 있잖아요. 그래서 3층은 집으로 살고 1층, 2층 상가로 내놓고 뭐 그런 건가? 음, 운동 같은 거 좀 많이 하셔야겠다. 운동 같은 거. 제가 이제 몸 많이 움직이셔야겠다. 이게. 저분 좀 집이 좀 사네요. 상가주택이면 절대 싼 금액이 아닐 텐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네요. 상가. 1층, 2층 상가고 3층 집에
집처럼 살고 4층 옥상이고. 음, 가게 일 그만두고 음, 가게 일 그만두고 좀 기계를 만지고 싶다 그 말이죠. 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런가요? 혹시나 또 일하다가 몸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 근데 가게 장사가 안 되잖아.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되면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장사하는 거 어려워진다. 돈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 건물 아니었으면 진작에 폐업을 했어야 돼. 적자가 엄청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에 장사하는 거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데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 로망이 그거예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대부분 다 월세 내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월세 내고 했으면 진작에 어떻게 보면 좀 폐업을 했어야 돼. 대학가라서 아무래도 지방의 대학생들은 학생 수가 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기계를 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대학교는 답이 없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교 장사의 경우에는 학생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 뭐 보면 저기 뭐야 그 부실대학 같은 데 가보면 상권 다 망했잖아요. 허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교 아직 많이 있잖아.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장래를 봤을 때는 그 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연자분. 현장에 하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적성이 맞아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연님.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하죠. 그러니까 가게 있고 사람 안 만나고 가게 안에만 이제 짱 막혀가지고 내 건물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뭔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 장사도 안 되니까 뭔가 우울해지죠. 그래서 그냥 현장이라면 좀 사람도 만나고 좀 어디 박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계에 집중하면 좀 이런 마음이 좀 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움직이고 싶고 기계도 만지고 싶고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가게로도 오늘은 뭐 하면서 보내지? 오늘 또 안 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설계집보다는요, 현장을 배우는데 캐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일단 캐드 할 줄 아십니까? 오토캐드는 다룰 줄 아세요? 오토캐드. 완전 순수 설계지 쪽으로 가는 건 힘듭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설계집만 하는 건 메리트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설계와 기계를 같이 다루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캐드로 중급 이상 다루면서 기계까지 다룰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계는 어느 거 배우고 싶어요? 기계는? 제 생각에 MCT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CT가 캐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MCT는 그리고 뭐 현장 일하면서 막 그렇게 위험하거나 무거운 거 들 일이 잘 없잖아 이게. 그리고 하나 이제 소재 물리면 작업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캐드를 마스터하는 쪽으로 가고 한 중급 쪽으로 가는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장 기계를 만지는 걸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취업 노선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공직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님이 사는 주변에 공단이 있습니까? 공단하고 가까워요? 산업단지 있습니까?
임금이 별로라고요. 근데 임금이 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없으면 이건 임금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금을 처음부터 볼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기술을 배우고 오랫동안 내가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어차피 수준을 올리면 몸값은 따라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돈 보고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 물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돈에 민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도권의 월급이랑 150만 원 차이나. 아니 근데 수도권도 월급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서현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수도권이랑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수도권은 양산형이 많아요. 양산. 그러니까 그게 수도권이 돈이 많이 주는 이유가 아마 그 인가공이 아니라 양산이라서 봐야 돼요. 양산. 버튼맨. 지방에도 150만 원 주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가보면 그냥 단순 버튼맨이 생산직입니다. 이교되거나. 잔뜩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자는 그 정도 주는데 생각해봐. 지금 아직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자, 사연자분. 그러니까 님이 나중에 기술자가 돼가 경력을 채우면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님은 지금 다들 일하면서 지금 공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경력자 대우받기 힘들고. 그럼 내가 어디서 배워서 굉장히 좀 고집이 세시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아무튼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현장일을 배우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네, 좋은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150만 원 더 주고 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 수도권이 돈을 더 줘준 게 있겠지만 또 수도권은 살다 보면 또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일단은 저는 현장에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형은 최대한 피하시고 양산은 피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좀 평소에 몸을 좀 많이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층 말고도 다른 기계 여러 개를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몸값이 올라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하나 완전 마스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보면 이제 공장에 기계가 3, 4개 더 있으니까 그런 기계를 두루두루 다룰 줄 알면 좋겠죠? 요즘에는 보니까 하나만 이제 잘 줄 아는 거는 이게 차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예전 수준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내가 3년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이걸 경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을 할 때 기술자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3년 공백가 있으면 그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할 때 그걸 이제 그쪽에서 감안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굉장히 뭔가 그 자기가 뭔가 이 기술자에 대한 프라이드 강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대신에 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척추형 걸린 게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요?
이게 몸에 좀 체중하고 좀 연관이 있나? 아무튼 유전병이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타지 돈을 더 주고 타지에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적게 주고 그냥 연고지에서 출퇴근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예. 타지 생활하면 뭐 돈은 더 받겠지만 또 누구 또 생활하는데 돈은 드니까 돈을 더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수도권 생활비 많이 들어요. 생활비 많이 들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통 저렇게 돈을 많이 주는 데는요, 그,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차가 꼭 있어야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곳일 거야, 아마. 대중교통으로는 왔다 갔다가 좀 힘든 곳일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워라밸이나 근무지 따지니까. 네.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기기배용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관리. 재발하면 안 되니까. 재발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타지 생활을 안 해봤으면, 나이 먹고 가면 또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가공집은 대부분 이제 시골 수도권이 하더라도, 마이 수도권이지 거의 깡촌입니다, 깡촌. 깡촌일 거야, 아마. 수도권의 인프라를 전혀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주공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공단이나 이제 시골 골짜기 같은 데 가야 되거든. 그래서 수도권 인프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이 당연히 없죠. 인천 같은 데 안 가면 없어요. 없어요. 아, 뭐 지하철이 다 뻗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하철이 뭐 기숙하게 다 있는지 아세요? 서울만 그렇게 있을 뿐, 외곽으로 가면 그냥 이제 그런 주요 도시 있죠. 보통 아파트 지하철역 있는 데가 아파트나 이제 주공간이 있는 데 많이 있죠. 건물이나. 수도권이 모든 지하철이 다 뚫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 요충지만 있습니다. 중요 요충지만.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성, 안산, 평택이면 거의 이용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이용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광희시 정도 안 되면 차 있어야 됩니다. 차 있어야 되고 집도 구하셔야 돼. 그러면 그것만 해도 돈 많이 들 거야. 그런 거 감안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런 지하철 같은 거, 아니 근데 왜 자꾸 설계회사를 가려고 그래? 설계회사. 아니, 잘 들으십시오. 이미 기계를 만진 건 맞는데 이 설계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는 뽑는 인원도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고집이, 이분이 좀 고집이 세가지고 좀 답답하긴 하네요, 진짜. 본인이 좀 똥꺼진 거 알고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집착이 강하신 것 같아, 내 느낌이.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한 게 아까운 걸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그쪽으로 뽑는 인원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 이게. 설계 쪽은 어차피 소, 뽑아도 소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계 쪽은 경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내가 배운 거하고 현업에 종사한 건 달라요, 이게. 그리고, 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해요.
설계를 내가 뭐 배우지 말라고 했는 게 아니라 좀 설계 쪽은 아직 경력이 없잖아요. 설계는 그리고 대부분 경력자 쓸 거잖아, 경력자. 이거 3년의 공백이 있는 거고. 아, 그래서 현장 일을 하면서 캐드를 많지 이런 걸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력을 좀 우대해주는. 설계는 워낙에 사람도 적고 그리고 전공자를 원할 가능성도 있고요. 경력자를 원할 가능성도 큽니다. 애초에 설계 쪽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설계만 하면 또 그만한 대우를 많이 못 받아 이게. 맞잖아요. 지금 님이 만약 설계를 한다고 치면 신입이지 않습니까? 뭐 기계를 다룬다면 모르겠지만 설계만 본다고 했을 경우 뭐 누가 나를 이제 좀 넣어준다면 동경이 있다고요. 설계 동경하지 마십시오. 설계 박봉입니다. 박봉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 현장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설계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일 늦게까지 해도 뭐 잔업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 사무직이라고. 머리도 엄청 아픕니다. 설계 실수하면 현장 작업자한테 욕 엄청 먹습니다. 다 불량이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동경을 하시네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